네, 안녕하십니까. 최지용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시험 기간이 조금 애매하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다시 또 해야 되는 거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 힘 빠져 있기보다는 여러분들 힘을 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부터는 저희가 기획과 분석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기획하고 분석에 대한 얘기까지 끌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데이터 분석이나 분석을 이렇게 기획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분석을 할 줄 모르더라도 프로그램을 돌려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한데, 분석은 데이터만 내가 만지기도 해야 되고 그 만지기를 정제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툴도 있고요. 그 데이터 분석 툴에 대해서 내가 왜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지까지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분석을 해야 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이 있는지, 통계 데이터 분석에서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릴 거고, 그 분석들이 사실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떤 걸 내가 어떤 결과를 찾을 수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도 추후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 데이터 기반의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기반의 글이나 나의 근거를 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석으로 내 근거를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주장하는 바에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에서도 이제 그 근거에 대한 토대가 아무 이유 없는 분석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이 되는 분석들은 이미 수학적으로 많이 증명돼 있고, 그 증명돼 있는 데이터 분석의 방법들, 틀들, 그리고 어떤 분석을 하는지 등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장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X 제곱 권정, 요인 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일 뭔가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하면 제일 기초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일 기초적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제일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통계가 무서워서, 통계가 내 세상이 아닐 거야, 나한테 필요하겠어?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셨겠지만, 통계에 대한 이 분석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만 이해하셔도 미안합니다.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의 그 분석력은 올라간단 말이죠.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조금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계에 대해서 이제 기초 통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오늘 많이 하게 될 거고, 이 기초 통계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개념, 이 통계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어떤 걸 분석한다, 그리고 명확한 설명, 그리고 어떻게 분석되는구나, 이런 이해, 이런 세 가지 과정만 거치시면 여러분들이 통계가 엄청 어렵게 보였을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 통계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4.22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개념을 하셨겠지만, 이 통계의 수치가 어떤 걸 분석하는지에 대한 이해부터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과 개념이 들어가면 충분히 이 통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 과정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통계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변수가 어떻게 측정이 되며 척도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많이 들어보셨어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평균은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아실 거고, 분산 및 표준 편차의 이해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 통계를 쓰는 이유가, 내가 쓴 가설들 있죠. 내가 이
A는 B일 거다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럼 가설을 검증해야 되는 게 뭘로 검증한다? 이 통계적 수치로 가설을 검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분석 방법들, 상관관계 분석해서 말 그대로 상관관계, 얘네들이 이 변수들끼리 얼만큼 상관관계가 있는지, 요인 분석, 어떤 게 요인인지, 회귀 분석, 어떤 게 여기서 타고났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천천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여러분들 통계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진행하고자 합니다. 통계의 기초 개념은 통계의 개념 및 통계량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고요. 이 통계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자연,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을 수치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고 인문학이 아니죠. 사회학을 배우잖아요. 그 사회학은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라는 거죠. 사회 현상.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어떤 것들 때문에 일어난다, 어떠한 요인 때문에 일어난다. 그럼 이 요인이 우리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이유구나 라고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자체가 우리 사회에 대한 현상 분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분석하게 될 거고, 사회에 대한 현상 분석은 그냥 뭐 폭동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도 해보고 데이터 분석도 해보지만 우리 A의 제품을 집어넣었을 때 왜 B 제품이 나오는지, B 완제품이 나오는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수치적으로 원하는 바를 요약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추세,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집 보면 추세 있잖아요. 추세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선이다,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선이다,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선이다, 추세가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거. 그리고 어떠한 패턴이 있더라. 이 A 부품이 들어오면 우리 그 A 부품 가공 공정의 기계는 고장이 잘 나더라. 이런 패턴들 있죠. 그런 패턴들, 그리고 방향선들, 그리고 어떤 스타일이더라, 그리고 어떤 것들이 묶이더라, 클러스터드더라. 그래서 이걸 요약하는 거죠. 그리고 뭘 한다, 이거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A가 들어갔을 땐 B가 나오던데 이때는 B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근거로? 통계 기초의 근거로. 여러분들이 근거로 되는 것들은 대부분 통계를 기반으로 한 근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학이라는 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술 통계, 기술적으로 통계를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 통계. 그리고 추론 통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술 통계는 사실 이제 우리가 관찰 그리고 측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 자가 10cm네, 그리고 저거 해보니까 3명에 1명은 들어가더라, 이런 거 기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일 해보니까 3.33명이 평균 들어가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도 통계입니다. 이게 기술 통계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측정, 관찰, 데이터 특성 이런 거를 기술하는 거예요. 기술 통계예요. 자, 그걸 반면에 추론 통계는 기술 통계에서 한 걸음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걸음 나갔어요. 그래서 데이터 특성을 기초로 가져요. 일단 데이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게 있을 거고, 이 특성을 일반화하거나 예측하는 데 활용하는 통계라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건 우리가 가진 데이터 군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군집이 가진 특성을 일반화하거나 예측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통계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책에 16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영학과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안드로이드 폰을 가진 사람과 아이폰을 보유한 사람끼리 여부를 조사했단 말이죠. 조사해 보니까 안드로이드 폰은 60%, 아이폰은 40%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 나오는 60%와 40%는 뭐다? 기술 통계량이에요.
기술 통계뿐이에요. 이 대학 모든 학생이 60%가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있고 40%가 모두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기술 통계는 그냥 특정 집단에 대해서 데이터를 요약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경영학과 1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경영학과 100명이 60%가 안드로이드고 40%가 아이폰을 쓴다는 의미지, 우리 학교 전체 대상 전체가 학교가 60%가 안드로이드고 40%가 아이폰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통계는 단지 특정 데이터를 요약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만 사용돼요.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재보고 확인해보고 하는 거죠. 반면에 추론 통계는 이런 우리 기본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 특성을 예측하거나 짐작하는 거죠. 자, 우리 책에도 잘 나와 있어요. 165페이지 보시면 대통령 선거에 예로 들어 있어요. 대통령 선거 실시할 때 우리가 샘플 추출한단 말이죠. 우리 앞에서 뭐 사람들 나갈 때 100명이 만약에 예비 후보를 표결을 했다 치면 전체 뭐 1000명이 했다 치면 1000명은 다 묻나요? 다 못 묻는단 말이죠. 표본을 잡아서 해요. 1000명이면 2000명, 2000명이면 2000명 추출해가지고 이 조사한 지지도 결과로 후보자가 어떤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추론 통계거든요. 여러분들 대통령 할 때 대통령 선거했어요.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했어요. 그런데 확정 붙는 거 봤죠? 확정 붙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그까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는 기술 통계거고요. 표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술 통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딱 대통령 선거 도중에 누가 당선될 거다 예측하는 부분이 있어요. 몇 명을 근거로 오차범위 몇 퍼센트 근거로 누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이게 바로 추론 통계라는 겁니다. 미리 나오는 거죠. 자, 기술 통계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예로 든다면 이미 다 조사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긴 해요. 하지만 어때요? 더 높은 가치를 가졌을까요? 그 데이터 정보가? 근데 반면에 생각해보세요. 추론 통계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에 이미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한단 말이죠. 자, 생각해보시면 어떤 게 더 돈이 많이 움직일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기술 통계도 돈이 많이 움직이겠지만 어떠한 예측으로 인해서 우리가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줄을 서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대통령 둘 중에 줄을 서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잘 될지 모르니까 줄을 서야 되는데 기술 통계량으로 보겠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투표 까는 것까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50% 넘었을 때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 충성의 가치가 높을까, 아니면 이미 아직 지지도 조사 정도만 했을 때 충성의 정도가 높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빠르겠죠. 그래서 추론 통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기술 통계를 기초로 하겠지만 추론 통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한 모집단은 조사 대상에 되는 모든 개체, 전체 집합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한다. 모집단은 조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건데 대부분 모집단 검사 안 하잖아요. 표본 집단 검사하죠. 표본이란 거는 모집단에서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사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대상자 집단이고 여론조사나 뭐 실시할 때 전 국민 5천만 명을 다 안 한단 말이죠. 1000명에 2000명 대상 해가지고 진행하죠. 지지도 조사할 때 이때가 표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라는 게 빅데이터랑 엄청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이 통계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면은 여러분들 이미 구축된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특성뿐만 아니라 새로 DB에 저장될 것까지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특정 집단, 특정 사물,
특성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이 대통령이 이런 특성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는 건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한다?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경영할 때 전략 수립하고 시장 개척하고 신제품 개발하고 광고 컨셉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 분석인데, 특히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통계에 대한 기책 개념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표본 집단, 모집단, 통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관념을 이해해야 되는지, 드론 통계, 기술 통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여러분들 통계 기초의 개념으로 잡아두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모수와 통계량입니다. 여러분들 모수와 통계량은 통계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수와 통계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에요. 제일 빨리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수라는 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 자료거든요. 모집단은 아까 뭐라고 했죠? 전체 집단이라고 했어요. 전체 집단,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 전체.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 집단 모두를 조사할 때 측정이 되는 수치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때요? 비용 너무 많이 들어, 시간 너무 오래 걸려, 조사 지역 너무 커. 미국 같은 데서 조사한다 해보세요. 우리가 우측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사를 쭉 해서 좌측으로 가요. 그럼 좌측으로 가는 동안에 우측의 인구는 늘까요, 줄까요? 하루 사이에도 너무 변화폭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표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건데, 이때 산출되는 수치가 뭐다? 통계량이라는 겁니다. 모수라는 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 자료, 통계량은 표본 조사를 실시할 때 산출되는 수치 자료입니다. 그래서 모수와 통계량이 다른 거죠. 그래서 대부분 통계량을 본다고 하면 표본 집단을 특정하여 얻은 값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량 조사해 봅시다 이렇게 해보면 표본 집단 특정해서 조사하거든요. 거기서 대표적인 통계량으로 뭐가 있어요? 평균, 중앙값, 민, 메디안, 모드, 베리에이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많이 들어봤죠? 중앙값, 최빈값, 분산, 표준 편차 이겁니다. 영어로 말했지만. 그래서 이런 통계량이 여러분들이 모수와 통계량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통계량과 모수를 이해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에 대한 패키지가 뭐가 있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모수 통계량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통계가 뭐 이런 거였구나. 통계 기초의 개념은 이런 거만 알면 되고, 모수와 통계량이라고 있는데, 모수는 모집단에 대한 특성이고 통계량은 표본 집단에 대한 통계량이구나, 수치구나. 이해된다. 그럼 세 번째로 통계량 분석 패키지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보자는 거죠. 자, 통계 분석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일반적인 기술 통계, 주로 통계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지금 정보화 시대, 국가, 개인, 기업 이런 생산되는 통계 자료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실질적으로 사람으로 작업하는 게 불가능해요. 기업의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겠죠. 작업할 수 있을까요? 작업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쓰죠? 컴퓨터 하는 거죠. 컴퓨터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방대한 자료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로 활용한 방대한 자료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통계 상용으로 사용하는 통계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들어보신 것도 있으실 거고 아직 못 들어보신 것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일반적 기술 통계 및 추론 통계를 많이 하게 되는 SAS, SPSS, 엑셀, 메타랩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엑셀은 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엑셀이
뭐가 된다? 기술 통계만 아니라 추론 통계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외에 구조방정식, 리즈렐, 에이모스, PLS, 식스 시그마 통계, 메타랩, 미니랩, 메타분석 믹스, 빅데이터 R 스튜디오 등이 있습니다. 태블로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유료 버전이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사용 통계 보면 특히 사스 이게 몇 천만 원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들어가 보시면 있으면 되게 많은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거 외에 SPSS 여러분들 논문할 때 그리고 회사에서도 씁니다. 그거 외에 XR, 메타랩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 무료 버전인 R 프로그램, 그리고 유료 버전으로 R보다는 시각화가 뛰어난 태블로 등이 있는 거죠. 이상이 이런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인 기술 총계, 트론 총계가 다 가능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표로 나누는 이유는 특정 분석 기법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방정식 할 때는 뭐 에이모스를 하거나 리즈렐을 하거나 식스 시그마 통계할 때는 이런 통계 패키지를 쓰는구나, 메타 분석할 때는 이런 거 쓰는구나, 빅데이터 쓸 때는 R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게 있다면 여기서 보여주는 패키지를 공부하시면 돼요. 빅데이터를 공부하고 싶다? 뭐 봐요? R 스튜디오, 태블로. 태블로에 대해서도 구하실 수는 좀 힘들 거예요. 힘든데 뭐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나 이런 것에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뭘 분석하는지. 특히 뭐 구조방정식 같은 게 에이모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구해서 보실 수 있고 SPS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운영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지금 제가 필요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변수, 통계 개념, 통계량은 어떤 걸 의미하고 통계 분석 패키지가 어떠한 특화 유형이 있으며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리고 좀 우리나라에서 미는 프로그램도 있구나까지 이해했어요. 자, 이제 통계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통계 분석은 이 연구의 목적이나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보나 결론을 얻는 거잖아요. 연구 우리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나 결론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근데 특히 통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분석인데, 이 데이터 분석이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분석에서는 하는 게 그거거든요. 변수라는 게 있고, 이 변수가 뭐냐면 분석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개체, 특성이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부터 변수를 어떤 거라고 말하며 이 변수가 의미하는 것들, 그리고 변수를 어떻게 측정하며 척도를 어떻게 가지는지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통계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이 목적에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정보나 결론을 얻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전부 다 통계 분석이에요. 근데 이 통계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분석이잖아요.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변수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변수는 뭐냐면 우리 분석할 거라고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석을 하는데 분석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 이 개체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대상의 수치를 할당하는 과정이에요.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얘한테 지금 우리가 뭐 개수는 하나, 둘, 셋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몇 퍼센트 움직였냐라고 했을 땐 되게 어렵단 말이죠. 10번에 몇 번 왔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한다고 하면 숫자로 나타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변수는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라고 의미하면 그 개체들을 측정하는 거는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움직이는 뭐 사람이 3번 왔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3번 오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세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한다고 하면 숫자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척도는 측정 대상이 갖는 특성을 측정하는 잣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척도라고 할 때 쉽게 생각하면 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센치를 잴 때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길이를 재고 싶단 말이죠. 그럼 길이를 재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를 갖다 대잖아요. 그래서 길이라는 특성을 측정하는 잣대가 뭐다? 자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변수와 측정과 척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수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푹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우리 만나서 하도록 합시다.